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리스트의 MC 남호연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부터. 안녕하세요. 천지신명님을 모신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우리 다현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다현암 해울신당 이유경입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위험한 지도자 편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리비아를 지배했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선생님들도 카다피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선생님은 카다피라는 이름 들었을 때 어떤 인물로 생각나세요?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많이 나오고. 네. 솔직히 뭐 바쁘셔서 뉴스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최순실이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어차피 방송을 나오려다 보니까 이거 지금 솔직히 무하마드 카다피 이 사람에 네. 대한 거를 뭐 솔직히 조사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떠오르세요? 전 처음에 이분 이름을 줬을 때 뭐지 이거 누구지 이랬는데 네. 딱 듣고 이제 느낌이 굉장히 잔인하다는 느낌도 들고 네. 속이 좀 메스꺼리고 네. 좀 분노 조절이 좀 이렇게 열이 확 올라갔다 네, 네, 내려갔다 네, 네.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정말 나쁜 네. 분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거니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풀네임은 모르셔도 네. 카다피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냥 독재자. 이 사람의 그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실 거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신데렐 리스트에서만 또 알려드리는 정보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2월 2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커피 상공을 날던 팬 아메리칸 항공 103편 보잉 747 여객기. 그곳에는 243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죠. 이 항공기는 몇 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상공에서 폭발해 버리고 마는데요. 잠시 후 항공기 파편들이 하나둘 떨어지며 거대한 불덩이가 지상의 어느 마을 중심부를 덮쳤고 이에 마을 주민 11명이 사망, 총 270여 명이 사망한 패남 항공 103편 폭파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카다피가 통치 중이던 리비아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1942년 6월 7일생 말띠로 무려 42년간 독재 통치를 이어가며 각종 테러를 일으켰던 카다피.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이 독재자들만이 가진 사주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 독불 장군 그리고 또 혼자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나쁜 말로 한다 그러면 사이코패스적인 폐쇄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네, 그럼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과 사리사욕,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리비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나는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이었다고 난 생각해요. 어떤 애국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뭐 그런 거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네. 뭐 사주를 떠나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이 사주를 음력으로 뭐 음력이고 양력이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근데 말띠라는 거 네. 자체에서 나도 말띠거든요. 네, 네. 근데 말띠의 근성 자체는 사실 독불이에요. 네. 독불 장군이죠.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정신병자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그래도 그 삶에 대해서 카다피의 삶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다피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리비아의 국기만 보더라도
이 네모난 바탕에 온통 초록색만 칠해진 모습으로 그가 얼마나 초록색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사주에 맞는 색, 소위 색궁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렇다면 카다피에게 초록색은 잘 맞는 색상이었는지, 그리고 사람의 사주의 색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감 궁합이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사람마다. 때문에 사람마다. 그럼 그리고 카다피가 초록색을 초록색이 맞는 건가요? 맞는 게 아니고 네. 광적인 기운 자체는 초록색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방색에서도 초록색이 나오면 우리가 오방색 이렇게 오방기 뽑거든요. 오방기. 네네네. 오방기 오늘 오방기 가져올래다 안 가져왔는데 네. 오방기를 뽑았을 때 초록색 나오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 거들어 주세요. 오방색. 청춘이라 그러고 뭐 안 좋다 그렇죠. 그러고. 안 좋다. 다시 구태라. 오방색이 그거 아닌가요? 오방기 제가 빨간색. 빨간색은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니까 빨간색, 흰색, 네.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그 문양도 아는데 오방색이 장군님이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림을 그리기 그린 나름이고. 거고. 아, 제가 딴 데서 예, 예. 봤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림 없는 걸로 그냥 색깔로만 본다면 네네네. 그러면은 5-5가지 색깔을 색깔로만. 말하는 거. 동서남북 중앙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초록색은 내가 그래서 초록색 바지를 입은 거야. 초록색은 우리가 청춘연가 또 길에 이제 뭐라고 노중 저기 뭐야 험하게 죽은 조상 네네. 귀신 네. 그걸 또 초록색으로 연가들로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자 선녀로도 해. 초록색을. 그러는데 이 초록색이 오방기 뽑으면서 초록색 나오면 다시 구태라. 왜냐면 안 됐다, 안 풀렸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좋아했다는 거는 광적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초록색 뒤에 검은색 이런 색깔이 저는 봤거든요. 초록색이라는 건 의미는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편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록색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제 하목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단지 이제 초록색을 앞에다 두고 남들이 봤을 땐 초록색이긴 하지만 자기 뒤에서는 남을 속이는 이런 정말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그 색에 가려서 네, 뒤에서. 했다라고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네. 아, 그런데 색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무슨 색이 어울리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지. 어떻게 알았지? 물어볼 수도 빨간 있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 선생님도 네. 남호연 씨도 네. 내가 볼 때는 화이트, 화이트, 흰색 흰색, 아니면은 미색. 미색이라고 미색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아이보리 색깔. 아이보리. 아이보리. 그러니까 아이보리. 그러니까 미색 그러니까 노르무리한 하얀색. 그거 미색. 그 두 가지가 본인에게는 성공 그리고 평안 그리고 앞으로의 금전 그런 것도 상승하게 하지 않겠나. 선생님은 저는 무지개 색깔로 보여졌고요. 네. 성격이 왔다 오방색으로 보여졌어요.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짝 이제 변덕도 있고 네. 변덕도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색깔에 오방색에 이제 빨간 거 하얀 거 섞으면 또 색깔 또 나오죠. 네네네. 오방색을 섞으면 또 색깔이 또 나온단 네. 말이에요. 무지개 색깔 7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화려함 속에 있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어느 자리에 있어도 네. 다 융합이 된다. 그렇죠. 그거예요. 네. 좋게 해석하네. 그렇지. 잘 나쁘게 해석하면 아이고, 그걸 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있다. 안 들을래요. 변덕이 있다, 안 변덕이 들을래요. 있다. 안 들을래요. 예, 전 좋은 얘기만 네. 들을 거니까.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카다피 얘기로 들어가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카다피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잘생긴 독재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과 동시에 외모가 급격히 망가지면서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우리가 보통 관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이 역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얼굴이 바뀌면 관상에 따른 사주도 바뀌는 건지, 타고난 팔자가 있지만 얼굴이 바뀌면은 바뀌는 건지 선생님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이너 선생님부터. 관상이 바뀌면 네. 운도 바뀌죠. 운이 들어오면 관상이 바뀌고요. 네. 타고난 사주가 있는데도 그거는 배제해놓고. 배제해놓고. 네, 배제해놓고 봤을 때 얼굴에 좀 이렇게 운기가 안 들어오면 운이 안 들어오면 얼굴이 좀 우리 쉽게 얘기해서
혈색이 안 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맥이 막혔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운이 들어오고 사람이 이제 운세가 좀 상승을 탄다 그러면 얼굴에 윤기가 나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은 관상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이다. 심상. 아, 예. 심상. 심상이라고 해요. 영화 관상에서 그게 나왔어요. 송강호 그럼요. 배우님이. 얼굴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이다. 마음이죠. 심상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야 관상이 좋다. 관상이라는 거는 이목구비를 째고 꼬매고 해갖고 성형을 해서도 관상을 좋게 해도 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을 하러 가기 전에 저희 같은 선생님들을 관상 보시는 선생님을 만나러도 가지만 우리 신점을 보시는 선생님한테 저 눈에도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성형외과까지 저는 점지해줘요.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하다 보니까 괴물이 될 수밖에 없죠, 얼굴이. 그 자체가 나타난다. 그럼요. 그런데다가 네. 이 모든 선글라스를 쓴다는 거는 세상을 갖다가 환하게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둡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글라스는 태양만 가리는 거지 마음의 그늘까지 다 가려버리는 그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상은 심상을 좋게 해야 된다. 네, 보고 네. 사주도 바뀔 수가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리비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카다피에게도 짝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런 낭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인데요. 반미주의였던 카다피의 짝사랑이 미국인이라는 점이 여기 다소 특이한 대목이죠. 카다피는 라이스가 리비아를 방문할 때면 자신이 아끼는 사진집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이상하리만큼 라이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카다피의 짝사랑은 그저 짝사랑으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짝사랑하는 인연 때문에 선생님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이런 짝사랑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타이너 선생님부터. 혼자 사랑하는 사람들도 네. 오고 뭐 우리 왜 쉽게 얘기해서 남자 여자는 손뼉이 마주칠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당네들은 또 무당네 집에 또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고 둘 가지고도 부족한 사람들도 오고. 다방면으로 이게 문어다리식으로. 그럼요. 근데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다 아니다를 정확히 해주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뭐 사주에 있으면 이 사람 좋아하면 안 된다. 좋아해도 된다. 사주에 있으면 뭐 봐야 되는 건 봐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선생님은 어떻게 뭐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짝사랑 때문에 얼마 전에도 오셨어요. 어떤 도움 주세요? 너무 잘생겼는데 네. 총각이야. 네. 근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직원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어리죠. 네. 근데 처녀 총각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뭐. 그러니까 나는 그죠. 가능하다. 왜? 한쪽이 유부남이고 한쪽이 처녀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합을 말이 붙여 안 돼. 그건 이거는 말이 안 신령님께도 되는 고할 수 거죠. 없는 부분이고 내가 이거 된다 안 된다. 다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령님께 기도를 못 해준다. 그렇지만 이거는 처녀가 선남 선녀인데 네. 단지 나이만 남자가 많다는 거. 사실 제가 합을 붙여줬어요. 합을 붙였다는 거는 그 조상에 이제 네, 일을 이거를 해서 빌어 그렇죠. 드렸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눈에 콩깍지 낀다 하잖아요. 네네. 콩깍지가 끼는 게 진짜 콩꺼풀을 씌우는 게 아니라 조상끼리 이제 합이 드는 거예요. 조상끼리 인간끼리 합이 드는 게 아니라 조상끼리 눈에 딱 뭐랄까 조상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렇게 빌어주시면은 네. 우연찮게 어느 공간에서도 우연찮게 그럼요. 만나게 되고 그럼요. 계속 자꾸 얼굴을 보게 보게 되고. 되고 그렇죠. 신기하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조상끼리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대신에 약속을 해라. 절대적으로 이 여자분을 잘해준다는 약속을 해라. 신령님 전에서. 그래야 신령님이 합을 붙여주지. 우선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야 내가 합을 잘 붙여줬어요. 그럼 만약에 카다피 이 분도 그냥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짝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찾아왔었으면은 이거는 절대 안 아니죠. 해주지.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절대 안 해주지. 계속해서 그럼 카다피 얘기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카다피 스라에는 와 진짜
너무 많네요. 7남 1녀의 다자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남 1녀의 양자와 양녀도 드렸다고 해요. 하지만 카다피의 죽음 이후 대부분의 자녀는 모두 다른 나라로 도주해서 망명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차남인 쉐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는 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아버지처럼 대통령의 길을 걸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카다피의 차남도 아버지처럼 정치할 사주인지 혹은 정치에 인연이 있을지 이 카다피의 차남, 이 차남의 운세에 대해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차남의 운세를. 사람이 사주도 없고 뭐 내가 뭘로다가 그 사람을 볼까? 나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느꼈을 때 선생님만 느꼈을 때 그냥. 느꼈을 때? 네, 아버지 길을 따라서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해요. 아니 나오지 선생님의 말라 그래. 느낌만 그냥 말씀.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러고. 선생님은 그냥 예, 안 된다, 안 좋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욕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만약에 이런 정치판에 입문을 한다는 거는 아버지를 굉장히 그 중에 7남 1녀 중에 제일 네. 많이 닮은 듯한 느낌. 차남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상가상 나온다 하더라도 여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그냥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안 맞다. 안 맞죠. 안 맞다. 들어올 수도 없지. 이제. 네. 갈 수도 없죠.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속을 이야기해라며요. 네. 아니 이거 왜 나와? 알겠습니다. 3. 자유, 명예를 위해 항거한 그대들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악명 높은 세기의 독재자 히틀러 암살 작전에 실패한 후 총살당한 이들을 기르는 추모글로 독일의 레시스탕스 기념비에 적힌 비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지혜가 되어주죠. 과거의 억과 허물을 벗어 던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긍정적 변화, 즉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라 리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인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난 짝사랑 받아본 적 있어. 저도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 네. 거짓말이지. 그저께도 받아봤어요. 진짜 그거 여자 나타났네. 여자에 좋은 얘기만 아니 하면- 그러니까 짝 나타났다면서요. 네. 웬만하면 아니. 받아들여. 아니. 뭘 아니 뭘 벗겨졌어요?